네, 오늘 뉴스와이드 1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한 이야기만 쭉 나눴어요. 오늘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 그제 하루 열렸고 청문회가 끝날 때쯤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로서는 증거가 잡혔고 공소시효가 끝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대신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청문회 전에 하지 않고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청문회가 끝날 때쯤에 했다고 밝혔고요. 조 후보는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가 돼서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소환을 했다면 그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소환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금 무리한 선택 아니냐,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소환을 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건 검찰이 그만큼 증거가 많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을 꼭 앉히려는 문 대통령의 이유가 검찰 개혁 때문인데 이 정도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번 조국 수사에 쏟았던 힘만큼 다른 수사에도 이렇게 임한다면 검찰 개혁 필요 없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공정하게 항상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함께 곁들여졌습니다. 청와대는요, 여당 검찰에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겠다고 검찰에 지금 덤비는 거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하면서 청문회 진행 중에 이루어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거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에 좀 부적절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청와대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그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검증을 했을 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위해서 검증을 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을 검증했을 거기 때문에 문제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검찰도 그게 부적절해서 부적절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당시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인사청문회 팀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고 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기보다 원칙에 따르고 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사에 똑같이 이런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후보가 있었을까요? 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열린 건데 좀 맹탕 청문회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맹탕이 된 이유에 대해서 국정이 너무 사법화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원들이 이 검찰의 기소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국회가 너무 사법화되어 있다. 사법에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검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입법권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청문회를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기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욱더 맹탕이 된 것이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요. 여야가 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팩트를 두고 여당은 이게 오기다 그리고 허점이 좀 있었던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야당은 확연히 일련 번호가 다르고 총장 명의 표기 방식도 다르다고 동양대 관련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또 조 후보자까지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된 당사자와 연락한 적도 없고 접촉을 한 적도 없고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본인의 말을 어긴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전문가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후보가 과거에 한 얘기들이 계속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윤리적 긴장 상태에서 좀 너무 해방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의 가능성까지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늘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능성의 70%에서 80% 정도. 문 대통령은 왜 꼭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야만 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꼭 하고 싶은 것,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꼭 법무부 장관이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사개특위는 지금 위원장도 한국당이고 한국당은 사개특위,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서 사법개혁 법안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노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전 정권에서도 하고 싶어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사개특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개특위에게 하도록 일을 맡기고 청와대가 여당을 압박하고 정의당도 합세를 하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를 그렇게 믿을 수는 없겠죠. 누가 하겠느냐? 조국 후보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 대통령의 믿음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임명을 하게 되면 한국당은 보이콧에 나설 것이고 강경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권에 레임덕이 오진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후보자를 바꿔야 하냐라는 질문에 한 전문가는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낫다라고 했고요. 한 전문가는 아니다. 지금 일단 고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리는 만큼 여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임명을 하게 될지, 임명한 후에는 어떤 정국이 흘러갈지도 한번 다음 주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